스크립트 시작. 지금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이야기가 2026년 여러분의 자산을 천문학적으로 불려주거나 혹은 평생 일궈온 모든 것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2026년은 그야말로 10년에 한 번, 어쩌면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의 해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부가 탄생하고 동시에 거대한 부가 사라지는 그런 시점 말입니다. SP500 지수는 2022년 10월 이후 이미 77%나 급등했고 2026년에는 여기서 추가로 30% 폭등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와 똑같은 패턴은 현대 역사상 모든 주요 시장 붕괴 직전에 나타났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리고 2022년의 하락장까지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엇이 다를까요? 바로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장은 곧 우리에게 10년 만에 가장 달콤한 수익을 안겨준 뒤 곧이어 우리가 본 것 중 가장 잔인한 조정장 중 하나를 선사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2026년에 엄청난 상승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뒤따르는 피할 수 없는 붕괴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정확한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을 보며 의아해 하실 겁니다. 미국 증시는 저렇게 뜨거운데 왜 우리 코스피는 박스권에 갇혀 힘을 못 쓸까? 맞습니다. 2022년 10월 이후 SP500이 77% 오르는 동안 우리 코스피는 약 25% 상승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글로벌 증시가 본격적인 유포리아, 즉 광란의 파티를 시작하면 한국 증시도 결국 그 흐름에 휩쓸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펀더멘털, 즉 이 랠리를 이끄는 근본적인 동력이 무엇이고 무엇이 그것을 무너뜨릴 것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 SP500의 PER이 28배에 달하는데 역사적 평균인 16, 17배에 비해 너무 고평가되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 랠리를 움직이는 진짜 힘을 이해하면 단순히 PER 수치만으로는 시장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랠리의 로켓 연료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모두가 이야기하는 명백한 이유들입니다. 바로 AI 인프라 투자입니다. 2026년 전 세계 AI 인프라 지출은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8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 지출의 대부분을 주도하고 있죠. 이는 곧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기업은 물론 우리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도 엄청난 기회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기업과 개인의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투자는 늘어나며 기업의 이익은 증가해 주가를 밀어 올리게 됩니다. 우리 한국은행도 결국 미국의 금리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는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력은 바로 여러분 개인 투자자들의 포모, 즉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공포와 탐욕 심리입니다. 2025년까지 시장을 관망하던 동학개미, 서학개미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하면 매수세가 매수세를 부르는 자기 실현적 예언이 현실이 될 겁니다. 저는 2026년 중반까지 시장이 30%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가 쉬쉬하지만 실제 시장을 움직이는 세 가지 숨겨진 힘이 있습니다. 이들은 PER이나 기업 가치 같은 건 신경 쓰지 않고 기계적으로 주식을 사들입니다. 첫 번째 비밀 병기는 바로 인덱스 펀드입니다. 여러분이 SP500 ETF나 코스피 200 ETF에 가입하면 그 펀드는 지수를 구성하는 기업들의 주식을 가치와 상관없이 그냥 사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의 대부분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우리나라의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장주들에게 쏠립니다. 이것이 대형주들의 주가를 계속해서 밀어 올리는 보이지 않는 압력입니다. 두 번째 힘은 자사주 매입입니다. 올해 미국 기업들은 무려 1조 달러, 약 1,300조 원어치의 자사주를 사들였습니다. 기업이 자사주를 사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고 주당 순이익 EPS이 올라가 보이는 착시 효과가 생깁니다. 주가가 오르면 스톡 옵션으로 보상받는 CEO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기 때문이라는 냉소적인 시각도 있지만 어쨌든 이는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주가를 부양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세 번째는 옵션 시장의 헤징 메커니즘입니다. 개인들이 주가 상승에 베팅하는 콜옵션을 사면 그 옵션을 판매한 마켓 메이커들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반대로 해당 주식이나 지수를 매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또다시 기계적인 매수 압력이 발생합니다. 이 세 가지 힘은 시장의 펀더멘털이 아닌 구조적인 메커니즘에 의해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모든 파티는 끝이 있습니다. 새벽이시든 4시든 6시든 파티가 길어질수록 숙취는 더 고통스러운 법입니다. 시장을 붕괴시킬 수 있는 방아쇠는 무엇일까요? 첫째, 고용시장 악화입니다. 실업률이 높아지면 사람들은 지갑을 닫고 기업의 이익은 줄어들며 이는 다시 해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둘째,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입니다. 성장은 둔화되는데 물가는 잡히지 않는 최악의 시나리오죠. 이 경우 정부는 물가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도,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풀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1,0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어 이런 상황에 더욱 취약합니다. 셋째, 극단적인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만약 엔비디아의 성장률이 시장 기대치인 60%가 아닌 30%에 그친다는 실적 발표가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폭락할 것이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인덱스 펀드를 팔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펀드는 기계적으로 상위 10개 종목을 내다 팔아야 하고 이는 또 다른 패닉 셀링을 유발하는 죽음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당시 SP500의 PER은 30배에 달했고 이후 지수는 50%나 폭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광란의 파티와 뒤이은 숙취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붕괴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5가지 경고 신호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투기 광풍이 절정에 달할 때입니다. 사람들이 밈 주식, 소위 말하는 잡주나 테마주에 열광하고 이번에는 다르다는 말이 유행처럼 번질 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옆집 김대리가 갑자기 주식 전문가가 되어 특정 코인을 추천하기 시작한다면 그때가 바로 꼭지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비정상적인 수익률이 정상처럼 여겨질 때입니다. 연 40% 수익을 내고도 작년엔 별로 못 벌었네 라는 말이 나온다면 시장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입니다. 시장의 역사적 평균 수익률은 연 80%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셋째, 신용융자 잔고가 급증할 때입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소위 B2가 1.2조 달러에 달하는 지금 시장이 하락하면 이 막대한 빚은 강제 청산, 즉 반대 매매를 유발하며 하락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폭탄이 될 것입니다. 넷째, CNN의 공포와 탐욕 지수가 극도의 탐욕, extreme greed 단계에 도달했을 때입니다. 이 지수가 80이나 90을 가리키고 모든 언론이 장밋빛 전망만을 쏟아낼 때 현명한 투자자는 오히려 현금 비중을 늘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신호들이 동시에 빨간불을 켤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가장 간단한 전략은 꾸준히 분할 매수, 즉 적립식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폭락할 때도 멈추지 않고 기계적으로 사 모으는 것이죠. 조금 더 정교한 방법은 현금 비중을 일정 부분 유지하다가 폭락장이 왔을 때 과감하게 투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포트폴리오에 경기 방어주, 예를 들어 필수 소비재나 통신 유틸리티 관련 주식을 편입하여 변동성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정교한 위험 관리 전략 없이는 신용거래, 즉 마진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은 당신의 선택에 따라 인생을 바꿀 기회가 될 수도 혹은 모든 것을 잃는 악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잠시 돈을 벌었다가 월스트리트와 기관 투자자들에게 모두 돌려줄 것인가? 아니면 현명하게 파티를 즐기고 수익을 지켜낼 것인가? 그 선택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부디 이 격동의 시기에서 현명한 판단으로 부의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깜짝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10대, 20대, 30대, 40대 혹은 그보다 더 지혜로운 연륜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죠. 좋습니다. 방금 제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마 각자 살아온 경험과 나이에 따라 조금씩 다른 감정과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가슴 깊이 공감하셨을 테고 또 어떤 분은 세상에는 저런 삶도 있구나 하고 새로운 시각을 얻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야기가 어떠셨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화면 너머에서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의 삶에 언제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걱정보다는 미소로, 불안보다는 평온함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방금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지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잠시 시간을 갖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 부분은 내 삶에 한번 적용해 봐야겠다. 또는 이런 관점은 처음인데 와 같이 작은 생각의 씨앗 하나라도 얻어가셨다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떤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축복도 빼놓을 수 없겠죠. 여러분 모두의 지갑이 언제나 두둑하고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재정적 안정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마음으로도 모두가 풍요로운 날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